과연 이들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11월 10일 월요일, 대한민국 야구 예능의 판도를 뒤흔든 두 거인이 같은 날 대결했습니다. 한쪽은 19만 명이 동시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는 희열의 순간을 맞았고, 다른 한쪽은 지난주 간신히 회복했던 1%대 벽이 다시 무너지며 0.88%로 주저앉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 운명적인 날, 단순한 방송일을 넘어 법적 분쟁의 분수령인 조정기일과 겹쳤던 이날의 시청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미디어 전략의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표였습니다. 불꽃 야구의 장충고전 생중계 테스트에 19만 명의 시청자가 운집하며 공개 2분 만에 5만 명, 16분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전통적인 TV 플랫폼을 벗어나 팬덤 기반의 자체 제작 및 유통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청률을 넘어 콘텐츠의 주권이 제작진과 팬덤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선언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으며, 본방사수라는 구시대적 미덕이 라이브 접속이라는 새로운 팬 문화를 창조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청자 수가 50분에 걸쳐 15만 명을 넘어 최고 19만 명에 육박했다는 것은 이 콘텐츠를 향한 팬들의 애정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응원하는 팀을 지키려는 연대감으로 진화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어떤 전략적 미디어 플레이로도 대체할 수 없는 콘텐츠 자체의 본질적인 힘을 대변합니다. 최강야구 7회 시청률 0.88% 기록은 이전 6회 방송에서 어렵게 달성했던 1.0% 반등의 기쁨을 무색하게 만들며 프로그램이 직면한 근본적인 위기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1% 시청률을 기록하자마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상승세 회복, 반등 성공이라는 장밋빛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시청자 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제작사의 위도가 반영된 언론 플레이의 전형이었다는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단 한 차례의 1% 회복을 근거로 상승세가 굳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현실인식 오류이며, 다음 회차에서 곧바로 0.88%로 주저앉은 데이터는 그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허상에 불과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스튜디오 시원이 제작했던 최강야구의 과거 시즌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시청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다. 시즌 1은 최저 시청률이 1.6%였고, 시즌 2는 2.4%, 시즌 3는 2.2%였다. 이 과거의 최저 시청률조차 현재의 최고 시청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은 현재 시즌의 콘텐츠 기획과 출연진 운용, 혹은 프로그램 자체에 정체성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0.88%라는 수치는 단순히 0.12%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와 충성도를 철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뼈아픈 신호다. 이 수치는 제작진에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독립대표팀과의 컵대회 2차전이라는 경기 결과 중심의 서사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청자를 붙잡을 만한 강력한 인간적 매력과 예능적 재미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11월 10일은 두 프로그램의 운명이 시청률로 판가름 나는 날인 동시에 JTBC와 스튜디오 시원 간의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이 잡힌 날이었다는 섬뜩한 우연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예능 경쟁이 아닌 콘텐츠 산업의 생존 전쟁으로 격상시킨다. 법원이 내린 조정 회부 결정은 양측에게 강제 판결 대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는 마지막 기회였으며, 이 조정 기일의 성패는 두 프로그램의 미래에 직접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었다. 방송사와 제작사 사이의 법적 갈등의 그림자는 단순히 변호사들의 회의실에만 머물지 않고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걸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콘텐츠의 창의성과 자유로움이 생명인 예능 프로그램 제작 환경에서 언제든 제작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가처분 소송의 위협은 출연진의 몰입도와 제작진의 위험 감수 능력을 위축시켰을 것이다. 불꽃 야구가 장충고전을 자체 생중계라는 실험적 형식으로 강행한 것도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들의 콘텐츠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최강야구는 JTBC라는 대형 방송 플랫폼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갈등이 오히려 내부의 결속력을 해치고 제작 방향성에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11월 10일의 방송은 단순히 야구 경기의 결과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콘텐츠 주도권을 둘러싼 제작사들의 치열한 법적 전략 싸움이 시청률이라는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된 현장이었다고 분석해야 한다. 조정 기일의 결과가 합의가 아닌 재판 절차로 되돌아간다면 이 두 프로그램의 운명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불꽃야구 28회는 시청자를 사로잡는 콘텐츠 밀도 면에서 최강야구 7회를 압도했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경기 결과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성훈의 더그아웃 토크, 너클볼 투수의 등장, 김문호의 교체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박용택의 전략적 번트 등 예측 불가능한 예능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드라마를 풍성하게 담아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야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청자들까지도 쉽게 몰입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매력적인 장치로 작용했다. 특히 말로 위기에서 구원 투수가 팀을 구해내는 서사는 스포츠 영화에서나 볼 법한 클리셰를 뛰어넘는 리얼리티의 힘을 발휘하며 19만 시청자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반면 최강야구 7회는 독립대표팀과의 컵대회 2차전이라는 경기의 틀에 너무 갇혀버린 나머지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캐릭터 플레이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한 스포츠 중계나 경기 결과의 나열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베테랑 선수들의 진솔한 고민, 더그아웃에서의 유머, 그리고 승패를 넘어선 팀워크의 감동을 갈망한다. 불꽃야구가 제공한 이러한 풍성한 콘텐츠 밀도는 시청자들에게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며 0.88%로 주춤한 최강야구가 잃어버린 예능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예능의 본질인 재미와 공감을 놓치지 않은 불꽃야구의 전략이 시청률과 동시 접속자 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 두 야구 예능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매주 일요일 방송되는 신인감독 김연경 27회 방송에서 4.9%라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는 데이터는 한국 스포츠 예능 시장 전체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김연경의 성공은 단순한 스타 파워를 넘어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가공되지 않은 리얼리티와 도전의 서사임을 입증한다. 야구 예능들이 베테랑 선수들의 과거 영광과 재기를 중심으로 다소 향수에 의존하고 있다면 신인 감독 김연경은 성장과 미래라는 역동적인 서사를 전면에 내세운다. 4.9%라는 압도적인 시청률은 시청자들이 야구라는 특정 종목에 대한 애정보다는 스포츠맨십과 도전, 그리고 인간적인 분투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더욱 열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트렌드를 볼 때 최강야구가 과거 시즌의 2에서 3%대 시청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야구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상의 근본적인 서사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불꽃야구의 19만 동시 시청자 기록과 신인 감독 김연경의 4.9% 성공은 콘텐츠의 미래가 시청자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진정성 있는 리얼리티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TV 플랫폼이라는 안정적인 구조를 넘어 시청자의 감정을 가장 깊숙이 건드릴 수 있는 진정성과 새로운 플랫폼 전략만이 생존의 열쇠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복잡하게 얽힌 드라마는 결국 콘텐츠의 본질로 귀결됩니다. 바로 사람과 이야기의 힘입니다. 불꽃야구의 서버 폭주는 팬덤이 만들어낸 혁명이었고 최강야구의 시청률 제추락은 미디어 전략의 허점이었습니다. 이 두 야구 예능의 운명은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 시장의 지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데이터 공개와 법적 갈등 속에서 두 프로그램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불꽃야구가 이대로 뉴미디어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최강야구가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스포츠 시사로 찾아뵙겠습니다.